최 변호사님, 네. 한동훈 장관이 지난번 노웅래 의원 때처럼 부스럭거린다,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, 범죄 피의자를 옹호하지 마라 이런 식의 체포동의안 설명을 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?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에 아니면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것인가? 지난번에 노웅래 의원 사태 때는 역효과를 가져왔다는 게 대부분의 중론이었어요. 자, 그런 우를 또 범할 것인가? 아니면 이번에는 점잖게 민주당 의원님들의 뭐랄까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까? 이렇게 겸손하게 나올 것인가? 일단 아까 그 구속영장에 기재된 사실이 굉장히 조금 약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저희가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할 때 보면은 그 변호인들에게 이걸 다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예. 영장에서는 증거들이나 이 표현들을 되게 좀 압축하고 축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수사 기록에 수사 보고서를 이렇게 써서 나중에 영장 심사를 할 때 그걸 보여주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. 큰 사건에 있어서. 그래서 저는 아마 구속 영장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. 예.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 제 생각에는 한동훈 장관 스타일이라면 있는 증거를 조금이라도 노출을 시키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. 왜요?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거 가지고 법무부하고 검찰이 이거를 영장을 치는 일을 한다? 그럼 되게 허접하게 보이잖아요. 본회의장에서 한동훈 장관의 설명이 빈약하면은 허접하게 보인다. 네. 체포동의안을 제출한 것 자체가. 네. 그래도 뭔가 그래도 법률가로서 어떤 예. 할 말은 전 하지 않을까. 그 결과를 떠나서 그리고 지금 대부분 다 부결된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마당에 예. 그걸 뭐 대강 설명을 해서 부결되느니 차라리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부결되는 게 한 장관 입장에서는 더 정당성을 인정받는 거 아닐까요? 그래서 갈등 상황에 있는 약간 이래 볼까 저래 볼까 지금 비공개 투표니까 갈등 상황에 있는 민주당 의원표 한 표라도 더 가결로 끌고 오면 한 장관 입장에서 성공한 거죠.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되고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재판에 출두하는 기소 이후에 그런 모습들이 내년 총선까지 가면은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? 일단 지금 오늘 이제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최소 5%에서 최대 13% 정도까지가 보이지 않습니까? 예. 저게 결국 콘크리트 지지층 30% 빼고 나면 한 40% 정도가 남는데 그 40%의 지금 중도 입장에 있는 분들이 국민분들은 어떻게 됐든 지금 이재명 전 지금 대표의 그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그런 예. 반증이거든요. 그럼 이 상황을 계속 민주당에서 끌고 간다면 저는 충분히 국힘 쪽에 총선에서 좋은 그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여기서 예. 단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해서. 최 변호사님도 검찰에 계셨잖아요. 정말 이 수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또는 묵인하에 검찰이 자신 있게 방대한 검사들을 투입해서 일으킨 수사라고 보십니까? 그러니까 이제 어떤 수사를 계속 자꾸 정치적으로 보면 뭐 모든 이제 이런 생각들이 다 말들이 다 나올 수 있거든요. 예. 그러니까 결국은 아마 이게 그냥 정치적으로 이게 대통령이 야 이거 하지 마 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에요. 분명히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수사가 시작됐는데 수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지금 수사를 하다 보니 문제가 있다 보니까 수사 인력은 필요하고 그러니까 투입을 해야 되고 그 결과들이 결국은 총장한테 보고가 됐을 거고 예. 그렇게 봐야지 이걸 대통령이 뭐 하라 마라 이렇게 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. 저는. 예. 자, 이렇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문제는 국회로 넘어갔습니다. 이제 민주당 쪽으로 공이 넘어갔던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표결을 할 것인가. 그리고 그 이후에 민심은 또 그 표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요동칠지 전국이 좀 상당히 혼란스러워질 것 같기도 합니다.